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석 같은 두 분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너무 좋았고요. 저희 앞선 코너에서 이미 6월 물가 관련한 것들 여러분들 다 알고 다 내용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또 하나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거는 이제 저희가 함께한 지가 이제 2달이 넘었고 3달이 가까이 되는데 이제 제가 우리 김영민, 김준호 두 분의 매니저와 마음도 점점 맞아가는구나. 그렇죠. 오늘 이제 일발 종목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발 장전 함께 하시면은 종목도 보고 간밤에 있었던 재료도 여기서 녹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함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준호 매니저 오늘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일발 장전. 오늘은 어떤 일발 종목을 오늘의 준비를 해왔나요? 일발 장전은 사실 이제 월가에서 AI의 최종 마지막 격전지는 로봇이다. 또 로봇 안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픽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이죠. 그래서 피규어 AI의 글로벌 빅테크들, 또 삼성까지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AI와 견줄 수 있는 또 그리고 2017년도에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그 당시에 카이스트 연구진들, 로봇 연구진들이 1등을 했고요. 2등이 지금 피규어 연구진들이 2등을 했습니다. 그 연구진들이 설립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간밤에 CPI가 너무나 잘 나왔는데요. 사실 나스닥이 2% 이상 급락이 나와서 시청자분들 많이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지수는 3.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 또 빅테크 기업들은 조정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전기차 안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빈페스트, 그리고 또 이제 리비안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테슬라는 그래도 사실상 그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가 8월 8일날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은 10월로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세론이 나오는 김에 또 블룸버그 통신의 그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이제 묻지마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나스닥 지수나 S&P 500은 너무나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는 예상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신흥국 중심의 어떤 수혜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소형주들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자금 조달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어제 러셀 2000 지수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우리 국내 증시도 생각보다는 강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AI의 또 순환매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픽한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14.71%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29년까지 콜옵션을 행사하면 거의 약 60%까지 지분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2029년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그 시기가 어쩌면 올해, 늦어도 내년 안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무기한 총 파업에 50년 만에 지금 들어가는 상태다 보니까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어차피 2030년까지 100%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더 앞당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조기 인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명을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너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의 임원진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사로 선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삼성이 또 자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건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3가지 파트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로봇, 그리고 식당 자동화 로봇, 또 그리고 리테일 로봇, 이 3가지 로봇을 집중한다라고 밝혔는데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은요? 맞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처음으로 휴보를 또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서 그룹형 관련된 협동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협업이 더욱더 이어지고 반도체 공정에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1이 투입이 된다라고 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공장, 또 많은 계열사의 자동화 라인에 RBY1이 투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식당 자동화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2003년도에 삼성 웰스토리와 함께 지금
급식 조리에 사용되는 협동 로봇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리테일 로봇 관련해서 삼성 스토어의 많은 곳에 리테일 로봇, 자율주행 로봇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보라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의 어떤 전반적인 협력에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 조기 인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의 마지막 종착지인 로봇 섹터 안에서 가장 핵심 종목이 될 수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밤에 네.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우리가 그거 보고 좀 달려왔잖아요. 맞습니다. 8월 8일에서 10월로 그러니까 실패한 건 아니고요. 네. 하고 아직 이게 테슬라의 머스크가 말한 건 일론 머스크 말한 건 맞아요. 아니지만 맞아요. 이제 10월로 간다면 네. 오늘 약간 로봇주들의 뭐가 나온다면 이거 받는 뭐 그런 뭐 볼까요? 사실 그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예. 로봇이다 보니까 뭐 그 시기가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내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연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우리가 수급 쏠림이 있었잖아요. 네. 바이오의 어떤 특정 섹터와 또 그리고 AI 반도체 섹터의 일부 종목들의 수급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로봇은 조금 소외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확실하게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네. 이미 지금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하반기부터 또 이제 기가팩토리에 투입이 된다고 하고 있고 네. 또 때마침 삼성전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RBY1이 네. 투입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 로봇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고 또 그랬을 때 로봇 관련된 뭐 부품 또 소재 장비 기업들도 같이 이제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로봇 섹터들도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도 있지만 네. 결국에 이제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한 네.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로봇은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충분히 로봇 쪽으로도 이동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로봇에도 뭐, 상당히 맞습니다. 이제 궁합이 맞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하지만은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기가 텍사스든 뭐 기가 상하이든 이제 공정에 무인 공정 로봇 투입되면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맞습니다. 무인 공장 로봇 공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장 대비 아주 견고했어요. 뭐 네. 최근에 뭐 4월, 5월 달 시장도 안 좋았고 6월에도 중순부터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히려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기 박스권 흐름이 안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못 올랐을 뿐이네요. 맞습니다. 못 올랐을 뿐이다. 그래서 네. 박스권을 살짝 이탈했을 때도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조기 인수설이 다시 한번 좀 모락모락 피어나면은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로봇 섹터에서 가장 대장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향후 지금의 시총은 지금 3조대인데 나중에 삼성의 인수가 되면 최소 시가총액이 10조에서 20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이 박스권 돌파와 직전 고점 돌파를 바라보면서 1차 목표가는 31만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3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오늘 일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히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로봇 공장에도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 줬습니다. 이번에 총파업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맞습니다. 줬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많은 지분을 현재도 10%대인데 콜옵션 행사하면 그냥 회사 먹는 겁니다. 맞습니다. 60%까지 갖게 되는 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봤고요. 영민 매니저 여기 붙이기 종목을 해야 네. 되는데 이제 금리 인하 섹터와도 네. 맞고요. 수혜주가 그렇죠. 되고 AI 반도체가 조금 쉬어간다면 로봇 같은 경우도 네. 한번 주도주 후보군에 넣을까요? 어제 이미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꿈틀거리기 예. 시작했고 또 이게 공교롭게도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웬일로 좀 강하게 올라간다. 이게 뭐 MSCI 지수 편입. 네. 요즘에 이제 지수 편입도 기대감이 또 반영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하고 장이 끝나자마자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 또 공시가 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지금 붙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는데 말씀드리면 이게 분명히 한 10에서 15% 정도 떠서 출발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도 같이 한 네. 표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어차피 지금 어제도 우리가 이제 삼성 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부분들 다뤘지만 2030년 뭐 이미 무인 공장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제 자동차 같은 이런 이제 산업에 있어서는 협동 로봇의 이제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협동 로봇과 함께 이제 공장 자동화를 이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 트렌드가 이제 분명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테슬라 소개해 주시면서 옵티머스라는 이제 로봇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실은 이제 옵티머스도 처음 첫 번째 버전 공개됐을 때는 이게 약간 좀 조잡했어요. 애가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두 번째 버전 공개됐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술 발전이 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빠르게 이제 기술 발전이 좀 되고 있고 요번에 로보택시 이슈도 역시 마찬가지 뭐 2달 정도 연기됐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조잡하게 발표할 거면 오히려 완벽하게 한 2달 있다가 이제 발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실적이 아무래도 지금 요번에 인도량은 잘 나왔습니다만 워낙 단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서 이제 많이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이제 기대치보다 미스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선반영된 이제 차익 실현이 오늘 이제 테슬라는 주가가 이제 좀 8% 이제 급락하는 걸로 이제 반영이 좀 됐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로봇 섹터다. 방금 김준호 매니저님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오늘 미국장의 이제 급락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테크, 소위 말해서 이제 M7 기업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하고 그게 이제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어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드디어 기다렸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 계속 못 가고 코스피 어제도 코스피 지수만 급등하고 코스닥은 급락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흐름이 이제 조금 바뀔 수 있는 사이즈 로테이션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 그동안에 엔비디아랑 이제 AI 반도체 랠리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랠리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종목들이 오히려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로봇 업종도 한번 차례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오늘 우리 철진 MC께서 준비하신 그 기업. 작전주 그 기업도 이제 꼭 주목을 좀 해보실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 때문에 앞서 이제 첫 번째가 마음이 통했다라는 게 어제 두산 로보틱스 보면서 로봇이 찾아보니까 이게 AI에 뭐가 다 있는데 그렇죠. 금리나 수혜주인데 못 갔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훈풍이 상관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전 조금 있다가 이제 감속기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밥캣에서 이제 절로 가잖아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어디로 가죠? 예. 그 두산 로보틱스에 두산 밥캣 가져갔는데 합병을 하는 거죠. 에너빌리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너빌리티에서 빼서 가잖아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좀 어떻게 되고 두 개가 두산 로보틱스와 에너빌리티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움직임이 뭐 두산 로봇과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없고 딱 정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향 이슈에만 움직여줬어요. 풀이를 줬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또 바로 발표되는 저는 이제 체코 원전 수주의 어떤 그게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또 개별적인 이슈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어떤 투자자이기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대규모 수주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스는 이런 지분 부조로 인한 어떤 이제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보는 건데 일단은 저는 다음 주에 17일 날 발표될 체코 원전 수주를 확인하고 좀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코 원전 수주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수주 기대감이 유럽 쪽이라든지 중동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 외적으로도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또 이제 SMR 본격적인 이제 그 개발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수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빠져나가서 두산 밖의 것 같이 합병한다고 했을 때 지분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약간의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다음 주 체코 그 수주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제 지분 구조 변경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개장하고 나면 여러분 두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밥캣이라고 이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그동안 이제 두산 밥캣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었거든요. 이 조합도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이 두산 밥캣을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에다 갖다 붙인다는 건데 이 두 개 조합을 생각하니까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중장비를 로봇으로 맞습니다.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네. 중장비도 이제 자율주행 네. 해야 되잖아. 우리가 농슬라 얘기 많이 네. 했었잖아요, 한때. 그때도 자율주행 이제 농기계 이런 거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제 중장비도 자율주행 이제 로봇 이런 이제 기능들이 도입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다 좀 약간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네. 좀 있긴 한 것 근데 같지만 괜찮아요. 맞아요. 어쨌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거고 네. 두산 바켓을 이제 떼내는 거니까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협동 로봇 주로 지금 미국 네.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두산 바켓과 이제 합병이 어느 정도 이제 시너지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시들시들했던 로봇 업종에 뭔가 이제 하나 이제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로봇도 이런 식의 이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사업 확장이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금 이제 작금의 이런 이제 노조 파업 사태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내부적으로는 빨리 이제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기 콜옵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모멘텀들이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로봇 업종은 이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 모멘텀이 그동안에 좀 시들시들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 탄력이 많이 좀 둔화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의 합병 이슈로 이제 로봇 업종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좀 촉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산 바켓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하나가 됩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정말 갭은 뜰 것 같아요. 네, 올라서 네. 갈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네. 이 자체로 우리가 프리를 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네, 바켓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바켓 바켓 때문에 떼어냈고 지금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재생에 또 네, 맞습니다. 올인한다고 합니다. 하고 또 체코 원전 수주가 17일이니까 그 재료로 대응을 해라라고 했고 지금 관련해서 제우스 관련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거 영민 네. 매니저 제우스까지 함께 볼까요? 어제 제가 낮에도 제우스를 다시 한 번 또 소개를 예. 해드렸어요.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로봇 쪽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거예요. 제우스는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가 산업용 로봇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2분기 때 더 기대가 되는 건 본업인 이제 반도체 HBM용 세정 장비 쪽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세정 장비 25대를 이제 PO, 이제 이게 PO가 발주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딱 한 대만 1분기 때 매출에 네. 인식이 됐어요. 네. 그럼 2분기 이후에 무려 24대가 이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만 금액으로 따져도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 입장에서는 지금 본업도 좋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로봇도 이제 새롭게 이제 네. 부각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가느냐? 사실 그거죠. 못 갔다라기보다는 1분기 때 너무 오버슈팅이 좀 들어왔다가 300% 그러니까 한 주당 3주를 이제 주는 무상증자가 이제 단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 무증물령이 풀리고 난 이후부터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제우스가 굉장히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무증물량이 이제 충분히 소화됐고 17,000원 정도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셀 2000 지수가 급등했고 사이즈 로테이션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사실상 그동안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 온다. 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 로봇 종목 중에서 또 제우스도 반드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보기 네. 때문에 뭐 요 정도 구간이면 뭐 충분히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점 공략을 좀 해 보셔도 되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천둥의 신 제우스님도 로봇주들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세로나 지금 그 로봇주의 세로는 아니고요. 저희 말하는 건 시장의 세로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로봇주는 그냥 못 갔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새로운 수의 AI 테마가 이제 대형주들이 쉰다면 이제 그거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우스도 지금 한 걸음 걸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늘 로봇 포커스라면 제우스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준호 매니저, 네. LS 일렉트릭. 앞서 MSCI 이제 편입 뭐 테마 두산 로보틱스도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LS 일렉트릭도 여기에도 걸쳐 있고 맞아요. 전력 인프라. 최근에 또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어제 또 현대로템도 리뷰를 현대로템. 했었었는데 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진전기랑 이제 같이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진전기와 LS 일렉트릭이 아무래도 이 북미향 매출이 가장 크고 또 이제 변압기 교체 주기에 도래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2분기 어닝시 시작된 만큼 진짜 믿을 건 실적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가장 영원한 모멘텀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또 그 안에서 또 전선 전력기기 안에서도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있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이제 주가의 변동성과 또 이제 섹터별로 약간 세론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 섹터에서도 전반적인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기도 했었는데 가장 굳건합니다. 뭐 화장품 섹터, 뭐 K푸드, 또 K뷰티, 또 그리고 이제 K전력기기가 있는데 K뷰티와 또 그리고 이제 K화장품 관련해서도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력기기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향 이제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관련해서 국내 이제 점유율 1등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LS 일렉트릭이 주가 상승 흐름을 보면서 일진전기와 저제 소개시켜드렸던 뭐 가온전선 같은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호 매니저가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가온전기가 이제 다 네. 일발 포트에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명 매니저 이제 살짝 네. 봤거든요. 그때도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전력 인프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끝으로 가면 네. 누가 전기를 생산을 해내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 전력 인프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바통을 요 다음 해한테 좀 넘길까? 네. 아니면 얘는 얘대로 갈까? 이게 늘 궁금해요. 최근에는 이제 전력 변압기 쪽이 충분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확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르긴 네. 해서 그 다음 바톤이 그래서 뭘까? 대체 네. AI 전력난을 전력원이 최대 전력원이 뭘까라는 관심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태양광도 그렇고 또 그리고 최근에 무슨 뭐 풍력이라든지 ESS, ESS 또 그리고 원전 네. 또 무탄소 전기에서 뭐 SOFC 뭐 이런 쪽으로 다 돌고 있는데 근데 결국 지금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있는 전기라도 잘 사용을 하자. 네, 그래서 또 뭐 ESS나 또 스마트 그리드 쪽도 지금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예.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월가에서는 지금 천연가스 쪽에 투자를 계속 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테크 기업들은 네. 원전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형모드 원자로 쪽에 SMR. 투자하고 네. 있다는 네. 것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 오히려 그 안에서 둘 중에 하나가 큰 어떤 이제 AI 전력원이 되지 않을까 좀 네.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그래서 바로 좀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전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단기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있는 전기라도 잘 쓰자라고 하니까 확 와닿긴 하거든요. 네. 전력 인프라 이쯤이면 되지 않았나? 왜냐면 AI,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전기 먹는 하마여서. 네. 그럼 얘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아예 소스로 그렇죠. 계속 갑니까? 이게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두 가지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예. 돼요. 하나는 저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 정책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일자리를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 네. AI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전력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하필 또 미국은 노후 이제 뭐 전선 뭐 변압기 이거 교체 주기하고 딱 그렇죠. 맞물리면서 이게 미국의 이제 호황이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게 항상 이렇게 호황이 몇 년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피크아웃 우려는 한 번씩 거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네. 1분기 때도 분명히 이제 그런 피크아웃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 15% 이제 빠졌다가 그때부터 또 다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기 전선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띄울 때 약간은 이제 좀 쉬었다 가는 흐름. 어제도 이제 보시면은 초반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다들 이제 급등을 하다가 장 후반이 되니까 이제 다 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을 이제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도 네. 좀 움직일 수 있게 실제로 오늘 미국장이 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예. 퍼스트 솔라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다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오른 이제 신재생 쪽,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ESS 쪽, 이런 쪽은 분명히 이제 순환매의 수혜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I, 반도체, 전기 먹는 하마, 전력이 필요하다. 또 미국 노후화된 거 싹 바꿔가지고 스마트 그리드, 송전, 배전, 변압기, 전선 싸그리 시세 낮고 이 시세가 더 가냐 마냐 아니면 이 다음 단계 에너지를 끌어오는 신재생이든 또 네. SMR이든 천연가스 활용한 SOFC든 네. 여기를 한번 주느냐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계로 전력 인프라 시세 또 나는지 아니면 그 다음 바통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애 쪽으로 가는지 오늘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준호 매니저 쪽 영민 매니저 BH 한번 보고 네. 일발 들어갈까요? BH 리뷰 한번 일단 하고요. 이제 BH, LG 노텍은 애플 수혜주다. 그래서, 지금 BH 제가 6월 달에 소개해드릴 때
딱 요 시기 여름에 항상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주가는 완만하게 지금 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애플 주가도 약간 네. 또 조정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LG 이노텍, 뭐 BH, 애플량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들도 조금 숨고르기는 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어제는 또 삼성이 XR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XR 얘기하면 FPCB 또 BH가 또 분명히 주목을 받을 거고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이 같이 이제 또 동반해서 또 관심을 좀 받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IT 소대단에서도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분명히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BH, 인터플렉스 뭐 요 정도는 계속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BH는 26,000원에 다시 한번 조금 걸리는 모습인데 요거 뚫으면은 뭐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하반기 때 이제 또 애플 아이폰 16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목표가는 달성했습니다만 충분히 뭐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시세를 열어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BH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언급해 주신 게 LG 이노텍인데 애플과 짝꿍이거든요. 근데 BH도 실은 애플이 주가이기 때문에 오늘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아이폰도 있고 또 XR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LG 이노텍이 일발 종목은 아니었지만 준호맨 한번 살짝 네. 봐주시면 어때요? 은근슬쩍요. 최근에 한 2달 동안 네. 돈 벌어서 하는 분들 맞습니다.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로 꽤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이노텍. 올랐거든요. 어제 큰 음봉도 나왔고 네. 약간 이 LG 이노텍은 어떡할까? 저는 LG 이노텍이 참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게 예. 테슬라 향 또 애플 향 향.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삼성 기업이다. 향, 그래서 예. 뭐 XR,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영향으로 이제 같이 밀리겠지만 주가가 밀리는 거지 앞으로의 하반기 어떤 수주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사실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또 공급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또 내년에 모델 2가 저가형 모델이 대규모로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랬을 때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의 어떤 수주 물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애플 향 또 이제 애플의 많은 디바이스의 카메라 모듈 숫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거기다가 아까 말씀했던 우리 옵티머스 로봇이라든지 로봇 산업에도 이 카메라 모듈 숫자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오늘하고 뭐 다음 주 초에 빅테크의 어떤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현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LG 이노텍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조정이 나오면 그동안 우리가 LG 이노텍을 매수를 못했거나 놓쳤던 분들은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사실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또 핵심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요. 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현대차나 또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도 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성장세에는 전혀 의심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개월간 거의 한 40%, 5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애플도 그렇고 네. 또 차익 시전도 있기 때문에 좀 뭐 어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정이 나오라고 바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럴 경우에도 네. 큰 추세는 뭐 맞습니다. 유효하고 재료도 남겨 있다. LG 이노텍까지 BH였기 때문에 네. 두 짝꿍을 한번 달아봤고요. 오늘 또 하나 기대도 되면서 혹시 또 뒤통수일까 하는 이 섹터 업종이 바이오입니다. 그렇죠. 이거 금리 인하가 좀 확실하잖아요. 바이오가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 에이프릴 바이오 네. 리뷰를 해주시면서 오늘 바이오 투자 전략도 한번 볼까요? 바이오도 우리가 이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로봇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이슈 분석해드린 것처럼 제약 바이오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가장 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였죠. 네, 그렇죠. 어제 우리 코스닥 지수가 느닷없이 0.7% 급락을 하고 끝났어요. 아니 전 세계 주요국 지수 중에 코스닥만 빠졌습니다 어저께. 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이제 의외의 이제 하락이었는데 하락의 주범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어요. 어저께 이제 삼천당 제약,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간 이제 강하게 올랐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빠졌는데 오늘 미국장 보면은 암젠, 바이오젠, 머크 다 상승하고 끝났거든요.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도 가장 좀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반격할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70원을 네. 하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60원대 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60원대 네. 볼 수도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제 CPI 이슈가 워낙 강했고 아까 오프닝에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엔화 가치가 급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바이오다. 근데 어제 HLB가 또 시간의 시장에서 일제히 다 하한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중소형들 쪽 그동안에 이제 주목 못 받았던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이즈 로테이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좋다라고 해도 삼천당 제약, 펩트론 뭐 이런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 여러분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아직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라파스 같은 이런 종목들 완전히 땅굴 파고 이제 주저앉고 있던 종목들이 패치형 비만 치료제 요거 이슈 하나 띄어가지고 그냥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오늘 장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제 분명히 이제 연출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총이 한 3천억에서 한 5, 6천억 정도 되는 그 정도 이제 중소형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늘은 상당히 저는 이제 강하게 좀 자극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이프릴 바이오는 뭐 굉장히 좋은 후보 종목 중에 하나다. 사파 플랫폼 가지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하고 있지만 이게 또 비만하고도 분명히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모멘텀을 이제 주목을 해본다라고 하면 22,000원 상단이 이제 한번 뚫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장중에 조금 이제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도 막판에 이제 감아 올리면서 양봉이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2,000원 돌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보면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도 분명히 또 나뉠 것이다. 특히 어제 HLB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좀 명확한 테마들이 있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파 플랫폼의 에이프릴 바이오를 얘기했는데 영민 매니저 이거 일발 전에 아예 그럼 바이오도 준호 매니저 바이오 시밀러나 CMO 막 CDMO 따박따박이들로 그냥 바꿔보면 어때요? 그쪽에도 이제 최근에 바이넥스가 좀 바이넥스 움직여지고 있어요. 등등으로. 그래서 바이넥스가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도 있고 CDMO 쪽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탈중국화 현상이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뭐 바이오 시밀러와 또 그리고 CDMO 쪽도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못 갔던 게 ST팜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시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CDMO 관련해서 가장 핵심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보고 있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나 EU에서도 결국에 지금 이제 중국향 CDMO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으려는 추세이다 보니까 국내 CDMO 기업들이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제 ST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대형주 중심에 최근에 뭐 종근당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삼바, 또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반발 매수가 좀 세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CDMO와 바이오 시밀러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또 최대 또 이제 정책 수혜주로도 묶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급 이동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명히 금리 인하는 바이오와는 궁합이 찰떡궁합이에요. 근데 바이오를 다 올리지는 않겠고 뭔가 주인공이 있을 텐데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도 얘기했고 또 CMO, CDMO, 바이오 시밀러도 받고 랜드스카이님이 HLB 시외 하한가 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영매죠 이거. 네, 이게 HLB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 게 간암 적응증에 이제 리보세라닉과 카멜리주마 이제 병용 투여에 대한 이제 3상 결과 나왔고 승인을 기대했었는데 일단은 좀 엎어졌죠. 근데 엎어졌는데 이제 그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6개월 이후에 또 서류 재신청 해가지고 심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FDA 측에서 뭐 강력하게 다시 이제 재심사를 또 요청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HLB가 이제 6만 원대 있던 게 지금 9만 원 이상까지는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또 어제는 또 끝나고 나서 이제 FDA에서 뭐 강력하게 이제 재심사 승인하라 했던 이게 또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급락이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HLB는 어쨌든 또 이제 재심사를 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제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주가는 이제 조금 약세. 다만 흘러내린다라고 하더라도 한 7만 5천 원 뭐 그 정도 수준이 이제 하단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건 아니고 또 다른 적응증으로 뭐 췌장암 포함해가지고 대장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보세라닉 계속 적응증이 확장되는 것도 좀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던 것 중에 중국 쪽에서는 매출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이미 이제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걸 보면 이제 FDA만 뚫으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꽤 괜찮은 이제 성과가 나오겠다.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 또 악재가 부각돼서 주가가 이제 조금 빠지기는 하겠습니다만 7만 원 한 중반 정도는 지지가 이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를 정리를 했고요. 이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자, 영민 매니저 드디어 합류하게 된 건가요? 네. 우리 저의 신재생으로 돌아오게 된 건가요? 오늘의 일발 종목 네. 보시죠. 오늘 이제 미국장을 제가 네. 보면서 네. 밤잠을 설치면서 이제 미국장을 보고 결론은 이제 신재생도 한번 봐야 되겠다. 드디어 준다. 근데 태양광 풍력 정말 못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ESS가 오히려 어찌 보면 좀 먼저 간 거예요. 네. 아니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저장하는 게 ESS인데 네. 테슬라 이슈 때문에 지금 ESS가 먼저 새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미국장의 이제 분위기를 감안을 좀 하면 이제 태양광 풍력 이쪽도 약간의 이제 좀 준다. 수급 유입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오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네. 기업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5월 달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막 이틀 연속으로 거의 뭐 상한가까지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한번 나와서 이때 왜 급등을 했냐면 역시나 또 중국 대륙이었어요. 미국의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유럽도 이제 중국산 배제하는 거 동참해야 네. 된다. 특히 태양광이 미국은 지금 굉장히 호황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극심한 이제 불황을 겪고 있는 게 중국이 지금 공급 과잉. 그냥 태양광 패널을 중국이 뭐 무작위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아주 저가에 이제 공급을 해버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이제 태양광 시장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 때리기에 이제 유럽도 동참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태양광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바로 HD 현대 에너지 네.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제 또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이슈였던 게 민주당의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 네. 차기 이제 대통령 후보죠 민주당의 네.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체론이 지금 워낙 더 이제 좀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모금을 했던 유명 이제 배우 조지 클루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조지 클루니가 앞장서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이제 모금을 주도했었는데 네.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라 얘기했어요. 네. 어저께. 그리고 이제 하원의 낸시 펠로시 의장도 이제 바이든을 이제 약간 좀 버리는 듯한 교체해야 된다고 교체해야 했어요.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이제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교체론이 이제 급물살을 타면 결국은 민주당은 오히려 후보 교체론을 이용해서 정권을 이제 연장하기 위한 이제 정치권 어찌 보면 또 대선 레이스의 네. 주도권을 다시 이제 좀 쥐겠다 이런 포커스 이제 잡죠. 네. 이런 네. 논리거든요. 네. 그러면 또 신재생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오늘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HD 현재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적은 사실 뭐 아직 좀 부진해요. 네. 뭐 1분기 또 적자, 2분기도 이제 적자. 물론 적자의 폭은 꽤 줄어들긴 하는데 1분기,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만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이슈 또 글로벌 시장의 이슈를 감안하면은 뭐 또 미국이 되든 또 트럼프 미국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 때리기는 이제 계속 될 거거든요. 이제 중국 때리기 계속되면 중국산 이제 태양광 패널들 배제한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진출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중국산 배제하는 자리를 좀 대체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는 뭐 태양광부터 ESS, SOFC 뭐 SOFC 안 까지. 걸칠 데가 네. 없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오늘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래요. 지금 CS 윈드 제가 풍력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반등이 들어오다가 주저앉아버리고 들어오다가 주저앉아버리고 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완전히 지금 바닥에서 철저하게 시장에서 지금 소외가 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AI라는 이제 키워드를 감안을 했을 때 향후에는 분명히 우리가 네. 태양광 풍력이 AI와 관련된 이제 전력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SMR뿐만 아니라 SMR도 하고 네. 당연히 이제 태양광 풍력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닥권에 있는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인 이제 수급은 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됐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26,000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월 달에 이제 중국 대륙이 유럽도 동참해야 된다. 그 이슈 때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26,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다 빠져 있잖아요. 예. 완전히 이제 주가가 바닥에 이제 수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26,000원 정도의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 요 정도만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한 20, 30% 정도의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33,000원 정도 목표가 한번 잡아보고 손절가는 23,000원 정도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HG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태양광의 그 셀과 모듈을 만드는
업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영민 매니저는 후보 교체되고 네. 민주당 다시 주목받고 밴드웨건 효과 나오면 그 누가 되든 민주당의 또 트럼프를 이길 그렇죠. 확률 높아지면 신재생 테마 살아나게 되고 간밤에 퍼스트 솔라부터 해가지고 신재생 한번 네. 시세 줬다는 점들. 중국 때리기 여러분 중국은 그 신장 위구르에서 그 위구르 막 가다 놓고 네네. 진짜 혹사합니다. 인권 탄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막게 되면 중국의 저가도 막을 수가 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우리 준호 매니저 신재생 쪽에 뭐 네. 킵해 놓은 거 있어요?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 잠깐 언급했던 네. SK 이터닉스. 이터닉스. 네. 네. SK 계열의 사실상 이제 핵심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고 또 네.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ESS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딱 한 가지 단점은 그냥 2대 주주가 한행코고 최근에 지금 이제 블록들이 있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제외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SK D&D에서 인적 분할한 거잖아요. 근데 SK D&D에서 이 한행코가 물린 부분이 거의 한 50% 이상 물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SK 이터닉스가 좀 시세가 분출됐을 때 약간의 이제 뭐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SK 이터닉스가 SK 하이닉스와 함께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빅테크 기업들에게 무탄소 전기가 적용된 반도체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SK 이터닉스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ESS 쪽에서 네.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앞으로 ESS 사업의 확장과 실적에 대한 부분만 본다고 하면은 SK 이터닉스가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 종목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 관련한 네. 로봇 것이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붙이는 종목도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었는데 로보틱스. 네. 그러나 오늘 로봇주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 네. 관련한 밥캣과 합치는 요 이슈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영민 매니저가 저는 이제 신재생인데요. 드디어 신재생으로 네. 일단 한 발은 네. 넣어줬습니다. 맞습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으로 일단 신재생 입문 여기에 붙이기 종목은 네. SK 이터넉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일발 장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